또다시 검은 화요일 폭락장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처럼 코스피가 장중에 크게 무너지고 반도체주가 한꺼번에 밀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급하게 흔들리면 이제 이 종목도 끝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장이 겁먹고 던지는 이 구간이 진짜 좋은 종목을 다시 볼 기회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오늘 하락은 한미 반도체의 본질이 무너진 하락이 아닙니다. 이건 급등한 시장에서 쏠림 부담, 차익 실현, 공매도 압박, 미국 기술주 약세가 한꺼번에 터진 기술적 충격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큽니다.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밀렸고 코스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거칠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도 밀렸고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장비주도 차익 실현 압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가 오늘 하루 만에 사라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은 화요일 같은 장에서 한미 반도체를 겁먹고 던져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과 수주 재료가 살아있는 눌림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액이 큰 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전날까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시장이 하루 만에 9,000선을 깨고 장중 8,400선까지 밀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투자자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종목의 개별 재료보다 시장 전체의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끌고 온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밀렸고 장비주와 소부장주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는 최근 AI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주목받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일수록 시장이 흔들릴 때 매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매물 소화입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추세 붕괴냐 아니면 급등 이후 기술적 조정이냐입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하락을 AI 산업의 펀더멘털 붕괴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속도와 쏠림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와 AI 관련주로 돈이 지나치게 몰렸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작은 악재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대형 기술주가 약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시장도 바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반도체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낙폭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 산업의 성장성이 꺾였느냐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HBM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첨단 패키징 장비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하락은 AI 반도체 산업의 끝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달린 시장이 한 번 숨을 토해낸 장면에 가깝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볼 때도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빠진 것과 사업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다릅니다. 한미 반도체의 본질은 여전히 TC 본더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AI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위치에 있습니다. HBM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HBM을 만들려면 D램을 여러 층으로 정밀하게 쌓아야 합니다. 칩이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됩니다. 열과 압력, 정렬, 접합, 수율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쉽게 말하면 HBM이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라면 TC 본더는 그 HBM을 만들기 위한 핵심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장악한 회사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장비 공급사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생산 라인에서 없으면 안 되는 슈퍼을에 가깝습니다. 오늘 주가가 흔들렸다고 해서 이 위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하락을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주도주 조정으로 봅니다. HBM사 전환도 계속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장비 요구 사양도 달라집니다. 기존 장비를 조금 고쳐서 쓰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정밀도, 더 안정적인 접합, 더 까다로운 공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한미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HBM4 전환이 본격화되면 신규 장비 수요가 열립니다. 단순히 장비 대수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장비 사양이 높아지고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요는 늘고 사양은 높아지고 단가는 올라가는 구조. 이런 그림이면 실적 레버리지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중 하락이 컸다고 해서 HBM4 전환이 멈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서 봐야 할 건 한미 반도체가 HBM4 장비 사이클의 중심에 계속 있는지입니다. 저는 이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한미 반도체를 끝났다고 보는 건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HBM 대장주로 시장에 가장 강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하고 HBM 수요가 늘어나면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중 핵심이 TC 본더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의 HBM 성장과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병목을 잡은 회사라면 한미 반도체는 그 병목을 생산하는 장비 쪽을 잡은 회사입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흔들렸고 한미 반도체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HBM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급등한 반도체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저는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이 살아있는 동안 한미 반도체의 장비 프리미엄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조정 이후 다시 수급을 회복하느냐,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그 장비 수혜주로 다시 따라붙느냐입니다. 마이크론도 계속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용 메모리와 스토리지 공급 기대가 붙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다는 건 글로벌 메모리 업황 기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은 중요한 축입니다. 마이크론이 HBM과 고성능 메모리 투자를 늘리면 그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한미 반도체 장비 공급 대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한미 반도체의 고객 기반은 훨씬 넓어집니다.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하는 그림이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빅3가 모두 HBM 경쟁을 벌이고 그 장비 수요가 한미 반도체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이 깨지지 않는 한미 반도체의 조정은 기회로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이크론 실적 이후 메모리 투자 기대가 흔들리면 그때는 한미 반도체도 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공매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공매도 잔액이 큰 종목입니다. 공매도 잔액 상위권에 올라 있고 상장 주식수 대비로도 부담이 큰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시장 안에 한미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날에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면 공포가 커지고 공포가 커지면 매물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액이 큰 종목은 하락장에서 더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매도를 무조건 악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실적과 수주 재료가 살아있다면 공매도는 나중에 되사야 하는 돈이 됩니다. 주가가 다시 강하게 회복하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되사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수가 다시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공매도 잔액은 위험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연료입니다. 핵심은 펀더멘털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미 반도체는 공매도 잔액 상위권 종목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잔액이 큰 종목들은 최근 강하게 오른 주도주들이 많습니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시장 관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락 베팅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이 종목들의 상승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너무 올랐다. 장비주는 사이클이다. 실적 기대가 과하다. 언젠가는 꺾일 것이라는 의심이 쌓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심이 많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을수록 회사가 실적으로 증명하면 반응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처럼 공매도 잔액이 큰 종목은
좋은 수주 뉴스, 실적 서프라이즈, 신규 고객 확보 뉴스가 나오면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공매도가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매도가 틀릴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느냐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머스크 테라펩 뉴스도 한미 반도체에는 중요한 상방 재료입니다. 테라펩은 머스크 생태계가 추진하는 초대형 AI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xAI, 스페이스X, 테슬라 같은 미래 사업에 필요한 AI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하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첨단 패키징 라인과 관련해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테라펩이 기존 고객과 다른 형태의 수요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반도체 장비를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빅테크와 AI 기업이 직접 반도체 생산과 패키징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흐름에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면 시장은 한미 반도체를 다시 봅니다. 저는 테라펩 공급망 기대가 한미 반도체의 다음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가가 흔들렸다고 해서 이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할 핵심 재료입니다. 테라펩에서 특히 중요한 건 파일럿 라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파일럿 단계에서 검증된 장비가 양산 라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중간에 바꾸면 수율과 공정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라인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작은 납품이 아닙니다. 향후 본생산 라인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테라펩 첨단 패키징 공급망에 들어간다면 이건 주가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머스크 생태계는 AI,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까지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영역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생태계에 연결된다면 기존 메모리 고객을 넘어 새로운 성장축을 갖게 됩니다. 스페이스X 지분 투자, 미국 법인 설립 같은 움직임도 저는 이 흐름과 연결해서 봅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미국 고객 대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전략의 방향입니다. 그럼 오늘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오늘 하락은 겁먹고 던지는 자리라기보다 한미 반도체의 진짜 힘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좋은 종목은 하락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락 이후에 어떻게 버티고 다시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날 같이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지, 다시 매수세가 붙는지, 공매도 잔액이 줄기 시작하는지, 수주 뉴스와 고객 확대 뉴스가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저는 한미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급락은 무조건 위험이 아니라 다시 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조건은 분명합니다. TC 본더 수요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HBM4 전환 기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테라펩 공급망 기대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눌림 이후 수급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살아있으면 한미 반도체는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가장 힘듭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반도체 대형주가 빠지고 장비주가 같이 밀리면 계좌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처럼 공매도 잔액이 큰 종목은 하락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공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봐야 할 건 주가 하락률이 아니라 재료의 생존 여부입니다. TC 본더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는지, HBM4 신규 장비 사이클이 살아있는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쪽 수요 기대가 유지되는지, 테라펩 공급망 뉴스가 이어지는지, 이게 살아있다면 오늘 하락은 추세 붕괴가 아니라 급등 이후 매물 소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보유자는 이 조건이 살아있는 동안 공포에 밀려 전부 던질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거래 대금이 죽고 수주 기대가 약해지고 공매도 압박만 계속 커진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같은 급락을 무조건 기회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급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잔액이 큰 종목은 반등도 빠르지만 하락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미 반도체는 급락 당일에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 하락 이후 반등의 질을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눌림 이후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회복하는지, 한미 반도체 관련 수주나 테라펩 뉴스가 이어지는지, 공매도 압박이 줄어드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급락 후 첫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도 무너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는 확인하고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현금 보유자에게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진짜 주도주와 가짜 주도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급락 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재료가 약했던 종목은 그냥 무너집니다.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 HBM4, 글로벌 메모리, 빅3, 테라웹, 공매도, 환매 가능성이라는 분명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자는 이 종목을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다만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공포가 과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추가 매물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반등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먼저 회복하는지, 시장이 다시 HBM 장비주를 사는지, 공매도 세력이 되사야 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 세 가지가 보이면 그때는 다시 진입을 검토할 만합니다. 저는 한미 반도체는 놓쳤다고 포기할 종목이 아니라 급락 이후 다시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 한미 반도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오늘 급락 이후 시장이 기술적 조정을 소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메모리 가격 강세가 반도체 장비 투자 기대를 다시 살립니다. HBM4 전환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테라팹 공급망 논의가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액이 큰 상태에서 한미 반도체가 눌림 이후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한미 반도체는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따라붙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시장 급락 이후에도 반도체 장비주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수주 뉴스가 약해지고 테라팹 기대가 지연되고 한미 반도체가 반등 때마다 매물에 막히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한미 반도체의 큰 그림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하락은 고점 확정이라기보다 급등장 속 쏠림과 공매도, 차익 실현이 만든 강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AI 메모리가 커질수록 HBM이 필요하고 HBM이 커질수록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그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 문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적과 수주가 살아있으면 공매도는 오히려 상승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실적 기대가 꺾이고 수급이 무너지면 공매도는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감으로 매매할 종목이 아닙니다. TC 본더 수요, HBM4로 전환, 테라팹 공급망, 공매도, 환매 가능성, 그리고 급락 이후 회복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조건들이 살아있는 동안 한미 반도체는 계속 관심권 중심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다시 밀어주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TC 본더 시장 지배력, HBM4 신규 장비 수요, 글로벌 메모리, 빅3 고객 확대 가능성, 머스크 테라팹 공급망 기대, 공매도 잔액 폭증, 그리고 검은 화요일 급락 이후 회복력 확인이라는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밀어붙이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림센터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공매도와 성장 재료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은 겁을 주지만 동시에 진짜 주도주를 골라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결국 실적과 수주가 살아있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미 반도체가 눌릴 때 공매도에 겁먹을 게 아니라 TC 본더 수요가 살아있는지, 테라팹 공급망 기대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급락 이후 다시 사려는 돈이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